Ethereum is a commodity, even with proof of stake.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의 증권 논란, 그리고 미국에서의 코인의 제도화의 현주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증권일까요? SEC의 게리 겐슬러는 2018년부터 이더리움은 증권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SEC의 의장이 되고 나서는 그 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다른 규제 기관에서는 이더리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고, 또 여러 정치인들이 그걸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더리움 증권이 아니지라고 하니까 그걸 게리 겐슬러가 웃기지 마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있다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죠?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이거 이더리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분 증명은 증권일 수가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사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SEC 의장 겐슬러,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모델에 대한 우려 제기. SEC 의장은 토큰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를 거부하는데 왜 그러는데 하고 물어보면 대답은 안 하는데 스테이킹 모델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SEC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될 것만 같고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SEC가 그걸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아닌지 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FTC는 뭐라고 할까요? When we look at Ethereum and all these other products, we are looking to see what is a commodity. CFTC has long taken the position that Ethereum is a commodity. The definition of commodity is very, very broad. So I continue to take the position that Ethereum is a commodity, even with proof of stake. CFTC 의원 여기 크리스티 로메로는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이어도 상품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SEC와 CFTC의 견해가 다른 겁니다 지금. 그러면 누가 이 코인 시장을 관할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무게가 기울어질 수도 있겠고, 더 중요한 건 미국 의회가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해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CFTC가 관할을 하게 되면 아싸 하고 이제 파티를 하는 분위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이 남자분이 이 CFTC의 의장입니다. 로스틴 베남, 이분이 김치국 마시지 마라, 우리도 정확하게 관할한다, 규제할 건 규제하고 불법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법을 어긴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한다라고 세게 얘기를 합니다. CFTC는 혁신의 개방적이라는 점에서 우호적인 규제기관입니다. 그러나 우호적이라고 해서 CFTC가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든지 수상한 애들은 다 잡아들여서 응징한다. 그러니까 뭐 스캠 코인들 뭐 펌핑만 하려고 만들어서 한탕 해먹으려는 친구들은 좀 불안에 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우키다오라는 다오라는 건 탈중앙화된 관리 체제인데, 여기 이 프로젝트에서 내부 거래가 있었는데 내부 거래로 한탕 해먹고 나서 이걸 다오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탈중앙화적인 그런 관리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 없다라고 물러서니까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한 사람들이나 또 참가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CFTC가.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이 다오라는 건 탈중앙화되어서
이 참가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도 조금 논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율되고 있는 과정이다.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이 CFTC가 관할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나 핑크빛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SEC가 하는 것보단 낫다. SEC는 그냥 막무가내 비상식적인 선에서 막 우기니까. SEC가 우긴 게 바로 얼마 전에 이거죠. 모든 이더는 미국 소유다. 미국 관할이다. SEC 전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대한 관할권 주장. 이게 조금 비상식적인 그런 주장인데, 이유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더리움의 노드가 미국에 대부분 있으니까 50%를 넘는 것도 아닙니다. 46% 정도. 그래도 제일 많으니까 이더리움에 있는 모든 건 다 우리 관할이야. 이더리움만이 아니고 이더리움 위에 있는 프로젝트, 토큰을 판 적도 없는 그런 프로젝트까지도 우리 관할이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젝트니까. 이게 SEC의 주장인 겁니다. 이건 좀 너무 어거지인데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카톡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톡이 이 백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지금 막 불이 나니까 다른 서버가 딱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지금 이 사단이 났잖아요.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백업이 돼야 되는지, 왜 탈중앙화가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지난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카톡 다운 영상입니다. 자, 어쨌든 카톡이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수습하려면 좀 뭔가 좀 세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카톡 이 책임자가 지난 제 영상을 봤습니다. 보고 이거 이 B2C와 이 친구 좀 뭐 아는데 이 친구를 좀 이용해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B2C님, 지난 영상 보니까 그 구글인가 그 친구들이 좀 백업 시스템을 잘 해놨다고 그러는데 데이터 센터를 미국 전역에다가 LA에, 뉴욕에, 시카고에, 하와이에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너무나 안정적이고 이거 서버가 다운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고 카톡이 저한테 이제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LA에, 뉴욕에, 시카고에, 하와이에 카톡 서버를 다 셋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에서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카톡 서버는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전역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제 카톡을 사용합니다. 카톡이 너무나 안정적으로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불이 나도 지진이 나도 아무 문제 없이 카톡이 너무나 잘 돌아갑니다. 이제 카톡이 너무나도 행복하죠.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있던 게리 겐슬러가 카톡이 미국에 있는 서버를 써? 그럼 우리 관할이잖아 이거. 그리고 이제 전화를 때립니다. 카톡 딱 걸렸어 너희들. 미국에 있는 서버 쓴다며. 야 너희들 요즘 한 달에 얼마씩 버냐? 다 제출. 그리고 카톡 보니까 그 B2C라는 친구가 자꾸 이상한 소리 카톡에 올리는 것 같은데 그 친구 카톡 자료 다 보내. 이렇게 된다면 카톡은 미국의 관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떡하죠 이거? 모두 이거 다 그러면 카톡 자회사들도 있잖아요. 카톡 서버를 쓰는 카톡 택시, 카카오뱅크 너무나 많은 문어발 그거 다 그냥 SEC 관할이다. 와, SEC 이거 논하겠는데 이거 다 자기 관할. 한국까지 섭렵해서 야, 이 말이 되나요? 미국에 있는 서버를 쓴다면 서버 사용 내역 이 정도야 청구할 수 있겠는데 아니 카톡 회사가 자기네 관할이라니 카카오뱅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소속된 등록된 회사만 관할을 하고 그리고 그 회사가 만들어낸 코인이 있다면 그 소속된 만큼만 거래되는 것만 관할하고 규제하면 되는데 이거 정말 선을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에서 관할하는 미국에서 거래되는 이 코인에 대해서만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을 하게 되죠? 미국 의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코인들은 CFTC가 관할을 하고 요렇게 뭐 증권 같은 코인들은 SEC에서 관할을 하고 그런데 이제 증권이 되는 기준은 요렇게 하자. 증권법 그 이상해? 그러면 불분명하면 요렇게 결정을 하지 뭐. 요렇게 되면 증권이고 요렇게 되면 증권이 아니다라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은 당연히 증권이지 하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세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비트코인만 외치시는 분들은 이더리움은 당연히 증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결정이 난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이더리움은 당연히 증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분의 말씀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미국 의회에서 증권의 기준을 이렇게 정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상되는 기준에 의해서는 분명히 증권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이렇게 결정할 거라고 나는 확실하게 믿고 있어.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게리 겟슬러도 모르고 CFTC 의장도 모르고 이걸 결정해야 하는 미국 의회에 있는 의원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도대체 이거 뭐 증권을 어떻게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옛날 구닥다리 증권법에 맞춰서 결정을 하자니 이것도 모순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예상과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그 모임에 좀 참석했던 사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화면에 보이면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찰스 호스킨슨입니다. 이 사람이 요즘 이 카르다노 개발은 안 하고 와싱턴에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와싱턴에서 정치인들 만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업데이트 from 워싱턴 하고 이제 지난주에 워싱턴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고 왜 만났을까요?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규제의 방향, 증권의 기준 이런 것들을 논의하려고 민주당 의원도 만나고 공화당 의원도 만나고 여러 SEC, CFTC 그리고 또 그 화폐 찍어내는 그런 기관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분이 또 설명을 해줬겠죠. 이런 이유로 증권으로 간주를 하자면 이러이러한 모순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로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말에 의하면 많은 의원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주제입니다. 이건 증권법을 어떻게 수정을 할 건지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그게 더 중요하겠죠. 지금 벌써 있는 증권법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어떻게 또 수정을 할 건가. 지금 이대로도 커버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또 추가적인 법이라는 걸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증권법을. 게리 겟슬러도 몇 달 전에 의회에서 나는 너희들이 정해준 법대로만 하는 거니까 법을 바꿔. 그럼 난 그대로 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바꿔주면 게리 겟슬러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지네들 마음대로 할 권한이. 그래서 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면 굉장히 발전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가장 의견 차이가 있고 고민되는 부분이 증권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찰스 호스킨슨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논의가 언제 끝날까? 지금 논의는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진행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중간선거 때문에. 선거가 먼저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고 알고 이제 그러면 뭐 선거 끝나면 연락합시다. 왜냐하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기네들이 그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괜히 공부해봤자 필요 없을지도 모르니까
뭐 일단 기본만 배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논의와 본격적인 진행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재정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수정의 수정을 거쳐서 이렇게 초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의논을 하고 이렇게 되면 2023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힐 것 같다라고 찰스 호스킨슨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제도화의 과정. 너무나 더디게만 가고 있는데 마치 우리들의 코인처럼 좀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더디게 가니까 우리들의 이 마음이 새까맣게 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